사파남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0년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 방류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연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건 현장엔 늘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첫 번째 단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유리병. 한 남성이 뭔가 제초 작업을 하는 듯한데요. 유리병. 어떤 걸까요? 지난달 18일 경기 연천군의 한 마을 56세 남성 A씨가 사유지 밭에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땅속에 묻혀있던 미확인 앰플, 유리용기인데 앰플이라고 하죠.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몸에 뭔가 이상하다, 이상 증상을 느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치료 중에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네. 원인은 남성이 깨뜨린 앰플인 것 같은데 이게 뭐 거기서 기체가 나왔다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된 겁니까 이거? 이 회사원 A씨가 경기도 연천군의 사유지 밭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중에 땅에 묻혀있던 앰플을 깨뜨리게 되는데 예. 자연히 앰플 속에서 흘러나온 기체를 흡입하게 됩니다. 작업을 마치고 직접 운전해 서울로 돌아오던 중에 몸에 이상을 느껴 대형병원 응급실로 향하는데 이내 혼수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로부터 일주일간 중태 상태에 빠져 있다가 최근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생각하지도 못한 무서운 일을 겪게 된 셈이죠. 혼수의 중태까지 기체를 흡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왔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이게 정체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이 병에 새겨져 있었던 Made in USA. 뭘까요? 함께 보시죠. 묻혀있던 앰플의 정체가 궁금하다. 먼저 국가수로 이 앰플이 넘어갔는데 국가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건 우리가 감정할 수 있는 물기가 아니야. 국방과학연구소, 군으로 이 앰플을 넘기는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측에서는 해당 앰플이 군사용 무기다라는 결과를 내고요. 추가 수색 작업에서 깨지지 않는 앰플이 발견됐는데 그 병에는 Made in USA가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네. 이게 뭐예요? 정체가 뭡니까? Made in USA. 국가수가 감정하지 못하는 게 있다. 이게 뭡니까? 사건이 발생했으니 경찰은 당연히 해당 물질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예. 국과수는 기체 흡입만으로 중태에 빠질 정도의 물질은 우리가 감정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실제로 국과수는 관련 물질을 감정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과정에서 입수된 물질을 분석하는 것이 국과수이지 군사용 무기를 분석하는 것이 국과수의 역할이 아닙니다. 결국 경찰이 국방과학연구소에 해당 물질 감정을 의뢰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군사용 무기가 맞다는 소견을 내놓습니다. 예. 그와 별도로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 일대를 추가 수색하면서 20cm 정도의 원통형 샘플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추가로 발견된 이 앰플에는 제조업체와 Made in USA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예. 주한미군 측에서도 과거 미군이 사용하던 화학무기다. 해당 앰플은 60, 70년대 화학전에 대비해 실제 무기 강도의 10% 정도로 희석해서 만든 훈련용 앰플이다라는 건데, 아니 박 변호사님, 60, 70년대 전쟁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 앰플이 지금 왜 거기서 발견된 겁니까? 결국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주한미군 측은 우리가 사용해 오던 화학용 무기가 맞다는 입장을 내놨죠. 예. 그런데 갑자기 연천군 일대에서 이 앰플이 발견됐다? 주한미군 측도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주한미군 측도 왜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화학용 무기가 1970년대에 전면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정 이후에 이 해당 앰플도 모두 폐기했는데 왜 접경 지역에서 이 앰플이 발견됐는지는 우리도 모르겠다는 것이 주한미군의 입장입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주한미군도 모르면 누가 합니까 이거를?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일을 하시다가 유사한 일을 당할 우려가 상당히 높죠. 경찰이 최근 그 일대 거주하시는 30가구의 주민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갖고
유사한 앰플이 발견됐을 시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예, 절대 이 수상한 앰플은 깨트리시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밭에서 발견된 의문의 앰플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요즘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배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체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체불명의 이것을 주의하세요. 함께 보시죠. 지난달 미국 버지니아와 워싱턴 등 최소 9개 주 주민들이 겉면에는 보석, 장난감 등이 기재된 중국에서 배달된 소포를 봤습니다. 이거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데 소포를 뜯어보니 그 내용물은 정체불명의 씨앗이다라는 겁니다.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의문의 중국과일 씨앗이 배달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옷을 샀는데 옷주머니에 이 씨앗이 들어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 정부는요, 절대 심거나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씨앗 사진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씨앗. 야, 옷을 샀는데 그 옷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절대 만지지 말고 신고하고 전 세계 곳곳에 배달되고 있다. 이 씨앗 사진을 공개한 한 카페 회원이 올린 글도 보실까요? 중국의 쇼핑몰에서 구입한 옷주머니에 씨앗이 들어있었다. 찝찝해서 10번도 넘게 손을 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민 변호사님,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배달되고 있다는데 이게 뭡니까? 정체가 뭐예요? 만지면 안 되는 미국과 거예요? 중국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중국발 씨앗 배달 사례가 바이오 테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예, 이게 무슨 씨앗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무슨 씨앗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사례가 3건 발견됩니다. 보신 것처럼 한 카페 회원이 옷을 중국 쇼핑몰을 통해 구입을 했는데 그 안에서 씨앗이 발견됐다며 사진을 올리기도 했죠. 현재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사 사례 3건의 씨앗을 모두 수거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아직 조사 결과가 안 나왔고요. 미국 농림부가 최소 1000여 가구에 배달된 중국발 배달 씨앗을 성분 분석한 결과 겨자, 양배추 등 식품 14종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즉 화학용 무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씨앗이에요? 예, 그냥 씨앗입니다. 아니 근데 겨자 양배추를 중국이 지금 왜 보내는 겁니까? 미국 농림부는 이분은 심었네요, 그걸 또. 그렇죠. 무네요, 무. 브러싱 스캠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브러싱 스캠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무작위로 보냅니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 이게 뭐죠? 라고 인터넷 등에 리뷰를 올리겠죠. 리뷰를 올리면 온라인 판매 실적이 당연히 부풀려지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종의 상술 또는 사기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놀랐잖아요. 앰플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화학용 무기가 아니라 아닐 것 같은데. 일반 식품으로서 일종의 상술로 보인다. 상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정부의 발표 있기까지는 씨앗 받으면 좀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고해야겠죠. 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박승민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